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자벌드가 시설 개선을 이유로 올해 1년 동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벌드 노조는 순천시가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꼼수라면서 휴관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시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유일의 직업체험센터로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21년 개관한 순천만 자벌드. 순천만 자벌드가 개관한 지 2년여 만에 올 한 해 1년 동안 전격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자벌드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위탁 운영사의 총체적인 운영 부실과 노사 갈등을 방관해오다 휴관이라는 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를 탄압하고 합리적 해고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며 휴관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나 사전 조치나 사후 조치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이거 우리를 고용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건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천시는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수익 창출과 혁신 의지가 부족한 운영사에 대한 위탁 운영부터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AI 등 미래 직업군이 접목된 새로운 직업체험 콘텐츠가 아니면 경쟁력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시설 개선을 결정한 것이란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라는 호재에도 방문객 수가 7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점을 시설 개선 필요성의 근거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곧 도태입니다.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자벌드가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 순천만 자벌드의 휴관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지역 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다양성과 공정성을 상실했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신당 합류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숨진 고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난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올 하반기쯤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 미루어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 전남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 기관으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공이전 유치와는 크게 그 결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 공공이전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그 분발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군수가 전남지사를 만나 정확한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무안도민과의 대화가 열리기 일주일 전, 광주시가 무안군의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며 공문을 보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안군은 이틀 만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과 저의 입장인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후 도민과의 대화가 열렸지만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 이후 저지로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흘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2차 공항 회동을 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간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무안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반대나 수용 입장을 떠나 무안 군수와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김산 군수는 2020년 7월 이후 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산 무안 군수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전남지사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 행정기관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종 뵀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별도로 만나려 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이나 행정적 도움과 함께 공항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무안군수가 대화의장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무안군수와 전남지사의 만남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군이 인구 늘리기를 올해 역점과제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정주기반팀을 신설했으며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인구 증대 핵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입자를 유치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각 시군은 오는 3월까지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4월쯤 지역화폐로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혜양조가 소주에 이어 과실주의 출고가도 내립니다. 보혜양조는 국내외 주류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준 판매 비율 시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소주 가격을 10.6% 내렸으며
오는 16일부터는 과실주의 출고가도 5.3%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이 적용되면서 일반 소비자가가 병당 최대 200원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1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상품을 운영하는 한편 2에서 2.5%였던 이자 지원율을 3에서 3.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재기 지원자금 분야를 신설하는 등 지원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주장단 선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은 올 시즌을 이끌어갈 주장으로 고태원 선수를, 부주장으로는 조지훈, 유해희 선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또 J리그와 K리그 2부 리그에서 활약한 공격수 김종민과 엘살바도르 1부 리그에 몸담았던 공격수 몬타노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